금기운은 사단칠정론의 수호지심과 같은 기운이에요.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기운은 인간의 참 본성에도 자리하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현상 곳곳에 존재하는 에너지예요. 분별성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죠.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모습,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분별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모습, 축정이나 잡것을 분류하고 알곡만 남기는 모습, 합법과 불법을 분류하고 집행 판결하는 모습 등이 있어요. 다양한 영역에서 재미없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귀중한 에너지이죠. 그래서 금기운이 많은 분들은 스스로 번거로운 일을 자처하며 주변의 물질적, 정신적 환경을 정화시켜주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기운이 퇴과할 경우 사고가 경직되고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선 강점을 보이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둥글둥글함이나 부드러움이 약할 수 있죠. 사람 사이의 관계는 조금은 빈틈을 보이는 것도 친근함을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금기운이 강한 분들은 그런 면이 약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모습을 작용 방식으로 설명하면 금극목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친근함, 미숙함, 부드러움 등을 상징하는 목기운을 금기운이 억제하는 것이죠. 어리고 미숙한 것을 싫어하고 성숙하고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에 대한 호기심보단 경계심이 더욱 강한 편이죠. 새로운 관계는 그 자체로 모르는 것 투성이고 불안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신선하고 재밌는 관계보단 단단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추구하는 거죠. 기운이 퇴가할 경우엔 사람에 대한 이분법적인 접근으로 상대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나와 다름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인간관계에 있어선 도덕적,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넓은 마음으로 차이를 인정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기운은 자연 속에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으로 나뉘어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기운인 천간에는 신금과 경금이 있고 땅의 기운인 지지에는 신금, 유금, 술토가 있습니다. 지지의 글자들은 계절적으로 가을에 속하며 술토는 토기운이지만 가을에 절정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금기운이 매우 강한 글자이죠. 이 글자들을 3개 이상 갖고 있거나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금기운이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대사회에서 비교적 중심을 잘 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죠. 현대사회는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예요.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여 혼란과 낭비를 야기시키죠. 하지만 금기운이 강한 분들은 거짓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나름의 기준과 철학에 따라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며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허황된 것에 잘 현혹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혼란과 낭비에 빠뜨리는 정보들은 헛된 희망과 허영심을 자극하는 과대 광고가 대부분이죠. 금기운이 강한 분들은 의심이 많고 실속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보 거품을 잘 분별할 줄 아는 편입니다. 물론 사주에 화기운이 지나치거나 자존감이 약할 경우 내면의 공허로 인해 분별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화기운이 강하면 화극금 현상으로 금생수 작용을 약화시키기 때문이죠. 금생수 작용은 내향적 에너지예요. 내면의 본질에 집중하고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 힘이죠. 공허감을 유발하는 허황된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화기운이 지나칠 경우 에너지가 외부로 발산하며 내적 에너지를 소모시키죠. 극단에 이르면 자기중심을 잃고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관념에 휩쓸릴 수 있어요.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을 비교 우위에만 두게 되죠. 실질적인 것보다 명목과 화려함을 더 중요시 하다 보니 명품, 유행 등에 휩쓸려 과장 광고나 거짓 광고 등을 분별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심리를 전략적으로 침투하고 부추기기 때문에 금기운을 가진 분들의 분별력이 더욱 소중하다고 볼 수 있죠. 또한 화기운이 극단에 이르러 있는 현대사회는 과장 광고에 힘입은 상품들이 엄청나게 다양하기까지 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는 상품일지라도 컨셉과 설명은 수천 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허황된 정보가 넘쳐나는 진열대 앞에서 선택장애에 빠져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대사회를 정리하기 위해 금기운이 강한 분들은 분주히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그 솔루션은 바로 범주화예요. 범주화는 선택의 경제성을 높여주죠. 예컨대 우리는 모래사장을 바라볼 때 모래의 알갱이 하나하나를 인식하지 않고 모래사장이라는 하나의 전체를 바라봅니다. 비슷한 사물을 하나의 범주로 취급함으로써 목적과 무관한 세세한 일에 소중한 신경처리 활동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금기운이 많은 분들은 이런 능력이 더욱
특화된 분들이에요.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의 카테고리 분류나 효율적인 쇼핑 동선처럼 선택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죠. 배달의 민족 플랫폼에서 식당별로 평점을 매겨 리뷰를 남기는 기능도 금기운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금기운의 냉정한 평가와 수치적 구분이 시장의 서비스 질을 높여주고 고객의 시간을 아끼게 해주죠. 금기운이 강한 분들은 개인적 삶에서도 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는데요. 이를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은 메모 습관이에요. 모든 것을 기억에 의존해서 처리할 때 생기는 오류와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는 거죠. 기록하는 습관은 내 뇌에 외장 메모리를 갖는 일이고 더 많은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이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죠. 금기운이 강한 분들은 이런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또한 추진력도 좋은 편인데요. 목기운의 추진력이 시작하는 힘이라면 금기운의 추진력은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에 가까워요. 일을 끝까지 해내는 힘이죠. 철두철미한 성향 때문에 일을 시작하는 데까진 오래 걸리지만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철두철미함은 인간관계에 있어선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죠. 인간관계에서 생산성은 전혀 중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대를 향한 공감과 이해, 양보와 베품이 더욱 중요하죠. 이는 경제적으론 낭비일지 몰라요. 하지만 크게 보면 사람 사이의 선의와 호의는 결국 더 큰 효율로 돌아옵니다. 소통 단절과 갈등으로 비롯되는 낭비는 더욱 크고 오래가기 때문이죠. 금기운이 많은 분들은 단기적 생산성만큼이나 소통을 통한 장기적 생산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부드러움과 융통성을 보완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드실 수 있을 테니까요.